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정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요, 왜 고소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양윤섭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윤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서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재산범죄나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참 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 그냥 내가 확 고소해버릴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세요. 네.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하는 거, 고소하고 싶지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양 변호사님께서 이 일반인들이 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이 고소를 할 때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이 고소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할까요? 뭐 기업이나 단체 등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소를 하시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고소장은 인터넷에도 양식이 많이 구비되어 있고, 또 일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도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고소하시려는 죄명, 그리고 그 근거 조문, 그리고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 등을 기재하셔야 되고, 이러한 그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고소장 접수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를 하신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사건을 이송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뿐만 아니라 관할 검찰청에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 어느 곳에 접수하시더라도 수사 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는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찰서와 검찰청 중에 적절한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접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뇌에 꽂히네요. 이 많은 분들께서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그냥 상담만 받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반드시 이 상담만 받고 오지 마시고 접수가 되게 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혼자서도 가능하네요, 고소가? 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요, 이 고소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왜 변호사를 왜 선임해야 될까? 내가 피해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여기서 시원하게만 말해 주시죠. 과연 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요? 네, 그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또 증거도 명백한 경우라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소 단계,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각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고소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말씀을 듣고 고소할 죄의 그런 구성 요건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또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알맞은 증거를 첨부해서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관련 자료나 증거가 방대할 경우에는 고소의 중요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고, 또 범죄 일람표라는 도표를 만들어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고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시게 되면 고소인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라고 불리우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고소인 옆에 동석해서 같이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인 옆에 나란히 앉아서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서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수사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러한 그 파악한 부분에 기초해서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피고소인과 대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인 옆에 동석을 해서 우리의 피해 사실과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께서 고소인 옆에 동석하셔서 같이 가주신다는 거 이것만 들어도 너무 든든하네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이 질문하는 거, 물어보는 거, 말하는 거 이런 취지를 잘 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 재판 단계는 보통 검사와 그 피고인 간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 재판마다 출석을 해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의뢰인께 진행 내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반박 주장을 첨부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소 단계,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단계별로 변호사님들이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이 모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이 들어서 좀 이게 부담돼가지고 그냥 나는 생각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생각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제3범죄나 성범죄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기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피고 소인이 어떠한 말로 나를 속였는지, 그리고 피고 소인의 속임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하였고 또 피고 소인이 얼마를 갚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뭐 이체 내역서 등을 준비하셔야 되고, 만약 이러한 거래가 좀 장기간 있었다 이러신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통장 내역이나 카드 내역을 전부 출력하셔가지고 저희 변호사한테 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주실 때에는 각 거래 내역마다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피고 소인이 피해 금액 중에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역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관련된 자료도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뒤에 뭐 피해 내역을 별지로 제출한다거나 뭐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하는 등 제3범죄에서는 관련된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뭐 성범죄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고소장에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 되고 피해 현장의 물건 배치 등 그런 뭐 구조에 관한 것, 그리고 범행 전후 지인과의 문자 내역, 그리고 뭐 지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뭐 사과 문자나 뭐 통화 녹취록, 그리고 만약에 고소인께서 뭐 제3자한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셨을 경우에는 뭐 그 제3자의 진술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고소 단계부터 바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뭐 이런 것들도 다 안내해 주시겠죠. 네. 네, 하지만 이 많은 분들께서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및 비용의 문제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런 준비해야 되는 것들만이라도 좀 준비를 해 놓는다면은 나중에 변호사님을 만난다고 해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겠는데 사실 매번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처럼 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뭐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를 유지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뭐 고소인이 피고 소인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녹음 기능을 켠 뒤에 뭐 통화를 하면서 범죄 사실에 관해서 피고 소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한 뒤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피해 당시에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면은 뭐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고소 시점에 그 제3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증거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해서 피해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스마트폰은 네. iOS인가요? 안드로이드인가요? 변호사로서는 안드로이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iOS는 통화 녹음에 좀 그 제한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네, 안드로이드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렇군요. 혹시라도 좀 녹음을 해야 되는 통화인데 자신 이제 iOS 핸드폰을 쓰고 계신다 이런 네. 경우에는 뭐 다른 핸드폰을 통해서 녹음을 한다거나 아, 뭐 자동차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자동차 안에서 네,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통화를 하신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남겨두신다면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런 사건에서 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돌발 질문이라고 갑자기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이 고소건이 며칠 만에 처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1심, 2심 뭐 이런 걸 거치면은 몇 년까지도 가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지쳐서 더 이상 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실상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법률 상담을 통하셔서 뭐 법적인 조언을 들으신 뒤에 직접 고소나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은 적어도 고소 단계나 수사 단계까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도와드리는 소송 구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이 앞에서 단계별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는 하시는 걸 추천한다 식으로 이 최대한 시청자분들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이 양 변호사님의 마음씨 너무 따뜻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주제는 제가 법률정보 채널을 오래 운영하면서 이 일반인들,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양 변호사님께서 정말 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솔직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부터는 또 쾌변이 변화를 맞을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법적인 지식을 쾌변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쾌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